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시어머니 김옥분, 며느리에게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계약서 속 단 한 줄이 30년 경력 부동산 전문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명의가 아닌 구조,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약해 보였던 여자의 완벽한 반격.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김옥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 초 봄이 오고 있었지만 아침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아직 며느리와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찻잔을 꺼내고 녹차 티백을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김이 올라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 집은 옥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명의상으로는 아들 준호의 집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며느리 유진이 관리하는 집이었습니다. 옥분은 그저 동거인이었습니다. 아니, 동거인조차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의 눈빛이 최근 들어 차가워졌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차 마시고 있었어. 유진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한 어깨, 굳은 목선, 무언가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이 불편해서 피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옥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응?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옥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래, 뭔데? 저희, 이제 둘이서만 살고 싶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아들의 회피에서, 집안의 공기에서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옥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나한테 나가라고 하려던 거 언제부터 생각했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당연한 거니까. 어머님, 준호는? 옥분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시선을 거실 한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같은 생각이에요. 직접 듣고 싶은데.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봐요. 나중에 오면 직접 말씀드릴게요. 옥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네, 알았어. 나갈게. 유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항변도 눈물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언제까지 나가면 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 필요하시면 오늘 나갈게.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무력한 사람이야.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끝났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눈물 한 방울 없이,
시어머니는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전부예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필요한 건 다 들어있어. 옷이랑 짐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서 보낼게. 급한 건 아니니까.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3년을 살았는데 캐리어 하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집에 미련이 없는 거겠지. 옥부는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잠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3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공간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유진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실 데 있으세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아니야. 연락할게. 유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옥부는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조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단지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옥분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웠습니다. 3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옥분은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금 출처 증명서, 특약 조항.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도장 위치, 날짜, 서명.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30년간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명의를 정리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종이 위에 한 줄이 얼마나 강력한지. 며느리가 제시한 서류를 받았을 때 옥부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그리고 특약란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명의 변경 시 원자금 출처자의 동의 없이 처분 불가. 유진은 그것을 형식적인 문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오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옥부는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확인과 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제 확인이 끝났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유진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4년 전 준호의 원룸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좀 조용하셔. 말씀 많이 안 하시고.
준호가 미리 귀띔해줬습니다. 그게 좋지 뭐. 유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섭하는 시어머니보다는 조용한 분이 훨씬 나았습니다. 옥부는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그게 옥분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도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루기 쉬운 분이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단, 예물, 예식장. 유진이 정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해도 괜찮으세요? 유진이 물으면 옥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으면 돼. 유진은 그게 무력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그게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1년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왜?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혼자 계시면 걱정되고 우리 집은 좁잖아.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유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엄마가 도와주신대. 유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이 돈을 대신다고? 응.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으시대. 우리한테 쓰고 싶다고.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마련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뭔데? 집안일은 내가 할게. 어머님은 편하게 쉬시라고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새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34평, 방 3개. 넓고 깨끗했습니다. 옥부는 조용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 전망을 보고 방 구조를 확인하고 부엌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님? 유진이 물었습니다. 좋아. 여기로 하자. 옥부는 그렇게 말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자금은 옥분이 냈습니다. 6억. 30년을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준호 앞으로 했습니다. 왜 명의를 준호 앞으로 하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하잖아. 그냥 처음부터 아들 앞으로 해두는 게 편해. 유진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명의가 준호라는 건 실질적으로 자신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동거는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옥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았고 손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존재감을 최대한 지웠습니다. 유진은 그런 시어머니가 편했습니다. 역시 무력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 완전히 우리 명의로 만들면 어떨까?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이 집 명의 좀 정리하면 어때? 무슨 소리야? 지금은 어머님 자금으로 샀지만 명의는 당신 거잖아. 근데 세금이랑 상속 문제 생각하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물론이죠.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유진은 그날 저녁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명의 이야기 좀 드려도 될까요? 옥분은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뭔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명의를 저희 앞으로 바꾸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서류 준비해봐. 유진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명예 이전, 대출 승계, 보증 구조,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유진은 옥분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옥분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유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읽는 척 하는 거겠지. 어차피 이해 못할 텐데. 하지만 옥분은 계속 읽었습니다. 3페이지, 5페이지. 특약 조항까지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옥분이 손가락으로 특약란을 가리켰습니다. 한 줄 추가하면 안 될까?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명예 변경 시 원자금 출처자의 동의 없이 처분 불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형식적인 거니까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을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난 후 유진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집안일을 시어머니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옥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보내야겠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준호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엄마는 원룸 하나 얻어드리면 되잖아. 준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유진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부는 30년간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계약서를 읽는 것이 일이었고 명의와 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전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읽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한 줄은 유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진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이미 정리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출근했고 거실엔 유진 혼자였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은행입니다. 박준호 고객님 명의 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제 보증인 변경 요청이 접수되었는데요.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증인 변경이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데요. 네, 김옥분 고객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원 보증인이시라 권한이 있으십니다.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원 보증인이요? 네, 계약서상 김옥분 고객님이 최종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안에 보관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 하나씩 펼쳐 확인했습니다. 명의는 분명 준호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박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약 조항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의 변경 시 원자금 출처자의 동의 없이 처분 불가. 유진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원자금 출처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였습니다. 부인,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가 변경됐다고 통보받았는데 확인하셨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변경했는데요? 김옥분 명의로 되어 있던 계좌였어요. 어제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후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호 고객님, 계약서 검토 요청건으로 연락드립니다. 김옥분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건인데요. 유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검토요?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서의 특약 조항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통된 이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김옥분, 원 보증인, 자금 출처자, 계약 권한자. 유진은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준호였지만 구조는 달랐습니다. 자금 출처, 보증체계, 특약 조항. 모든 것이 김옥분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의 동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설계자였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세 번째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와야 돼.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뭔가 하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행, 관리사무소, 법무법인에서 계속 연락이 와. 전부 어머니 이름으로.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히 집을 나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옥분. 더 이상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서유진은 시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준호는 옥분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역 앞 카페. 짧고 명확했습니다. 유진은 문자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전의 시어머니라면 편한 시간에 오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유진은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잘 이야기해봐.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유진은 그 문장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옥분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은행이랑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옥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랬구나.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야. 옥분이 말했습니다. 계약서대로 할 뿐이야.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특약 조항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명의는 준호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옥부는 서류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명의하고 구조는 달라. 이 집은 내가 관리했지만 구조는 내가 만들었어. 그럼 어머님이 집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옥부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자금 출처 증명, 보증서, 계약 이력.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 매입 자금은 내가 냈어. 30년 일하면서 모은 돈이야. 명의만 준호 앞으로 해둔 거고.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증도 관리비도 대출 이자도 전부 내 계좌에서 나갔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옥부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명의가 준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유진이 항변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법적으론 문제 없어. 하지만 특약 조항이 있지. 내가 사인한 거야.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형식적인 줄 알았어요. 형식적인 건 없어. 계약서에 적힌 건 전부 효력이 있어.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보호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모은 걸. 그리고 준호가 함부로 잃지 않게. 옥부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참았던 건 약해서가 아니야.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확인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동안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 선택이야. 법무사 통해서 연락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곱고 걸음이 확실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력해 보이던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버티며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힘순찐, 그 단어가 유진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진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옥부는 그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명의는 그대로 박준호 씨 앞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관리 권한과 처분 권한은 특약에 따라 제한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보증인은 원상태로 복구되고 관리비 계좌도 김옥분 씨 명의로 변경됩니다. 유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준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인했습니다. 유진도 따라 사인했습니다. 옥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뒤 세 사람은 잠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호야.
옥분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전부였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편함일 뿐이지.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화났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는 아니야. 그냥 확인한 거지. 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유진은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유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얕보는 순간 계획은 이미 틀어진 거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한 달 후, 옥분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책 몇 권과 옷가지, 그리고 서류 파일 하나.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옥분은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주말에 뵐 수 있을까? 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 집으로 갈게. 유진이도 같이 가고 싶대.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옥분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복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소도 폭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력해 보이는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 계약서의 한 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그들이 무엇을 배울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존엄을, 권리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관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